인테리어를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인테리어를 하셨던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업체를 어떻게 찾으셨고 고르셨나요? 아마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여러 업체에 연락을 해 견적을 받고 미팅을 하고 결정을 하셨겠죠? 요즘 인테리어 업체를 잘 고르는 방법이나 견적 잘 받는 방법, 이런 영상들도 많아져서 인테리어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터넷을 보면 인테리어를 하고 실패한 후기, 만족을 못하는 후기들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오래된 업체이면서 포트폴리오도 잘 되어 있고 상담도 잘해줘서 진행을 했지만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김도사가 아직 아무도 알려준 적 없는 인테리어 실패 확률을 낮추는 4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눈 크게 뜨고 따라오세요. 렛츠고! 계약은 고민하지 말고 빨리 결정해라. 인테리어 업체를 고르느라 여러 군데에서 견적을 받고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공사 날짜 한 달도 안 남은 상태에서 계약을 하게 되고요. 어떤 업체에서는 일정이 꽉 차서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어떤 업체에서는 공사가 가능하다고 하며 계약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점이 안 좋을까요? 인테리어 업체는 최소 2달 전부터 공사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늦게 계약을 하게 되면 먼저 계약을 한 고객의 공사 일정에 끼워 맞추게 됩니다. 그러면 늦게 계약된 공사는 순서도 뒤죽박죽이 될 가능성도 있고 서브 공사로 신경도 잘 못 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모든 업체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디자이너가 많고 담당자가 많은 대형 인테리어 업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명 업체는 일정이 벌써 최소 3개월 전에 마감이 됩니다. 이런 문제 외에도 늦게 계약을 하게 되면 시공팀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인테리어는 목공, 타일, 도배 등 여러 시공팀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잘하는 시공팀들은 역시 일정이 최소 2달 전에 마감됩니다. 잘하는 에이스분들이니까 당연한 거겠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서브 시공팀을 부르게 됩니다. 서브라고 해서 작업을 못하거나 나쁜 거는 아닙니다. 다만 같은 금액이라면 더 잘하는 시공팀에게 받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인테리어 계약은 업체를 선택하셨다면 최대한 빨리 계약을 해서 공사 일정을 확정받고 공사 일정표를 꼭 받으시면 좋습니다. 공사 일정표를 안 받으시면 일찍 계약한 이유가 없어지니까요. 공사 일정은 일주일 여유를 줘라. 인테리어는 공사마다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전체 공사 기준으로 4주에서 5주가 걸립니다. 부부 공사 역시 2주는 필요한데요. 업체에서 공사 기간이 4주가 걸린다 하면 공사 일정 외에 일주일 정도 여유 기간을 주세요. 저 역시 일정 여유가 된다면 고객분들에게 일주일의 여유 날짜를 만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여러 업체가 와서 공사하는 인테리어 특성상 업체에서 발견하지 못한 하자나 놓친 부분이 발견되면 보수할 수 있는 날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직접 하는 일이라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에 만약을 대비해서 입주 전 일주일의 보수 기간을 잡는 거죠. 입주하고 나서 보수를 받으려면 고객분들도 스트레스 받고 업체들도 시간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몇천만 원이 들어가는 인테리어, 일주일의 여유 전혀 아깝지 않은 선택입니다. 인테리어는 아는 만큼 돈을 번다. 인테리어 업체에서 상담을 받으시면 업체마다 상담 스타일이나 내용이 다 다릅니다. 심지어 뭐 하나 물어보면 이건 좋다, 이건 안 좋다라고 말해주는 내용도 다르고요. 하지만 이런 설명에서도 업체의 성향을 알 수 있는데요. 여러 공정들이나 내가 선택한 자재들의 장단점을 설명해주는 업체는 실패 확률을 줄여줍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차를 한 대 사러 갔습니다. 어느 딜러는 그냥 차만 보여주며 물어보는 차마다 다 좋은 차라고 설명을 합니다. 또 다른 딜러는 그 차의 장점부터 단점까지 설명해 줍니다. 누구에게 차를 구입하시겠습니까? 저는 싸게 이걸 인테리어에 적용해보면 어느 업체는 이 무몰딩 도배는 일반 도배사에게서 추가금이 나옵니다 라고 말하는 반면 어느 업체는 일반 도배와 무몰딩 시공의 시공 방식과 장단점을 설명해 줍니다. 친절함을 떠나서 장단점을 말해주는 업체는 그 시공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에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안 해본 공정이거나 모른다면 디테일한 설명을 못하고 어영부영 넘어가게 됩니다. 인테리어 상담하시는 분들은 언어의 마술사입니다. 그러니 현혹되지 말고 집중하셔야 합니다. 나를 귀찮게 하는 인테리어 업체. 공사가 시작되면 연락이 없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공사는 잘 진행되고 있는지, 문제는 없는지, 무소식이 희소식인 듯 마냥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공사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완성된 걸 보게 됩니다. 생각했던 거랑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망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업체를 믿고 진행을 했는데 막상 완성돼서 보니 디테일이며 심지어 내가 선택한 자재도 아닙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공사 시작 후 귀찮을 정도로 연락을 주는 업체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사 중간중간 중요한 포인트 부분을 재확인하고 계획과 다르거나 변수가 생겼을 시 고객과 연락을 하고 고지를 하는 업체인지, 그리고 공정마다 끝나면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는지, 시간이 된다면 방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확인은 어렵지 않습니다. 공정마다 끝나고 확인 사진과 연락을 주는지를 물어보시거나 계약서에 따로 기재해달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업체들은 먼저 물어보면 그 전 고객과 이루어진 대화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공사 시작하면 업체가 불편해할까봐, 싫어할까봐 연락 없어도 기다리신다고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내 돈 몇천만 원인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인테리어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라 베테랑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걸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자면, 인테리어 계약은 일찍 하되 공사 일정표를 미리 받고, 공사 일정은 일주일 여유를 준다. 공사 내용의 디테일을 쉽게 설명해주고, 공사 시 많은 대여가 이루어지며 공정마다 완료 사진을 보내주는 업체이다. 이러면 공사 후 실패 확률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고 현장마다 환경이 다 다르기에 인테리어 업체는 시공팀 편이 아닌 최대한 고객 편에서 일을 하고, 고객은 믿고 계약한 업체이기에 의심보단 믿음을 가져주시면 인테리어 만족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